서울 성동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밤. 하지만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이곳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실려온 사람은 60을 넘긴 여성, 윤정숙.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거칠며 의료진은 서둘러 움직였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메아리 쳤다. 윤정숙은 한국 경제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죽음과 맞서고 있었다. 가족분들 계십니까? 의사의 물음에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가 바로 윤정숙의 외아들 정태우였다. 38살의 그는 여느 때처럼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최수연이 서 있었다. 수연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다며 어머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말했다. 가망이 희박합니다. 수연은 태우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숙의 마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깨어 있었고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군. 윤정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치밀하게 준비한 연극이었다. 몇 주 전부터 윤정숙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며느리 수연의 시선, 아들 태우의 행동,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윤정숙은 결심했다. 죽은 척을 해서 진짜 얼굴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오랜 친구이자 동지인 이강자와 함께 그녀는 이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강자는 간병인으로 위장해 모든 것을 기록할 예정이었다. 윤정숙은 죽음을 가장하기로 결심하고 의식불명 상태를 꾸며나갔다. 그녀는 이 연극이 끝나면 모든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며칠 뒤 윤정숙은 병원에서 집으로 이송되었다. 한남동에 위치한 그녀의 저택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고 이제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었다. 어머님을 집에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연이 제안했다. 병원보다는 익숙한 환경이 더 나을 거예요. 태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다. 간병인도 구해야겠고 내가 알아보겠다. 수연의 말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윤정숙은 이 말을 들으며 그녀가 이미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2층 침실은 가장 안쪽의 자리에 있어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정원에서는 여름 끝자락의 무더위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윤정숙은 외와드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이젠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간병인으로 위장한 이강자였다. 강자는 윤정숙과 20년 넘게 함께한 절친한 동료였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기록할 예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인 이강자입니다. 강자가 수연과 태우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앞으로 어머님을 잘 돌보겠습니다. 수연이 강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경험이 많으신가요? 네, 15년간 중환자 간병을 해왔습니다. 강자의 대답은 매우 정확하고 믿을만했다. 실제로 그녀는 이 상황을 대비해 간병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날 밤
강자는 윤정숙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수가 이제 정말 시작이야. 준비됐지? 윤정숙은 눈을 감고도 고개를 거의 보이지 않게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실망, 배신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섞여 있었다. 수연은 윤정숙의 방에 들어가며 아침부터 다른 기분이었다.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진짜 얼굴을 드러낼 시간이 온 것처럼 생각했다. 윤정숙이 의식불명 상태라고 믿고 있지만 그 실체는 달리 다가올 것이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연이 윤정숙의 방에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 있었던 것은 의식불명 상태의 윤정숙 뿐이었다. 수연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가며 목소리 톤을 완전히 바꿨다. 이렇게까지 오래 사시려고 했어요,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소가 담겨 있었다. 윤정숙은 눈을 감고 있지만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다. 수연은 침대 옆 화분대에 놓인 윤정숙의 가장 아끼는 하얀 백합 꽃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께서 이 꽃을 참 좋아하셨죠? 수연은 꽃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꽃병을 일부러 손에서 놓았다.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백합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수연이 큰 소리로 말했지만 얼굴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윤정숙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꽃병은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것이었고 백합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꽃이었다. 수연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수연은 침대 가까이 다가가 윤정숙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님, 들리시나요? 아마 안 들리실 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처럼 차갑고 달콤했다. 이제 제 차례예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윤정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수연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수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회사도 이 집도 모든 게 이제 제 것이 될 거예요. 태우 오빠도 제 편이거든요. 어머님께서 깨어나시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표정을 바꾸었다. 문이 열리며 강자가 들어왔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강자가 바닥에 톱던 뒤에 점대하더니 지니지네인의 스차잉마다 흩어진 꽃병 조각들을 보며 물었다. 아, 꽃병을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수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 얼굴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강자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수연은 방을 나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자는 조용히 윤정숙에게 다가갔다. 다 들었지? 강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정숙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수연이 태우까지 자기 편이라고 한 말이 가슴을 찔렀다. 강자는 바닥에 흩어진 꽃병 조각들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정숙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어. 강자는 윤정숙의 침대 곁에 앉아있는 간병인으로 위장한 채
윤정숙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강자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지이자 친구였기 때문에 그녀의 계획에 충실히 따르며 모든 일을 기록해 나가기로 했다. 강자가 침착하게 움직이는 동안 윤정숙은 고요히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계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연극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수연은 매일 아침마다 윤정숙의 방에 들어와 감추어진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침 9시 수연은 집안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윤정숙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의 침대에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듯한 윤정숙이 누워 있었다. 수연은 그 모습에 마치 자신이 그동안 연기한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졌다. 어머님,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수연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의도와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이전처럼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윤정숙이 그 모든 속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연기를 계속했다. 수연은 여전히 그녀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전과 달리 눈에 띄게 다가가며 속삭인 말은 조금 달랐다. 어머님, 제 말 들리시죠? 아마 안 들리실 테지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 그게 저에겐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달콤하게 굳히며 그 말을 은밀하게 속삭였다. 수연은 윤정숙이 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 숨겨진 악의가 드러났다. 그녀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였다. 윤정숙의 죽음 뒤에 있는 모든 재산을 차지하는 것. 하지만 윤정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나도 움직일 수 없다면 안 된다. 내가 이 연극을 만든 이유는 바로 그거다. 이제는 진실을 봐야 한다. 강자가 방에 들어오며 수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자는 모두가 믿지 못할 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간병인이라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면서도 윤정숙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 이제 강자는 수연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며 이 연극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수가 이제 정말 시작이군. 이젠 우리가 할 차례야. 강자가 윤정숙에게 속삭였다. 윤정숙은 눈을 감은 채로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이제 모든 것이 진짜로 시작될 것이다. 강자와 윤정숙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수연과 태우의 뒤를 밟으며 점차 더 큰 위험을 향해 가고 있었다. 윤정숙의 복수는 이제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정숙은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알았다. 수연이 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수연이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욕망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윤정숙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최후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하루는 수연이 윤정숙의 방에 들어와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수연은 표정을 바꿔가며 윤정숙에게 다가갔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윤정숙은 속으로 긴장을 느꼈다. 수연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했다. 사실 태호 오빠가 알려줬어요. 수연은 윤정숙에게 고백했다. 어머님, 당신의 금고,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서류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윤정숙은 그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것이 모든 계획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윤정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말했었다. 어머님,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이 집도 이 회사를 다 제 손에 들어올 거예요. 수연은 윤정숙의 귀에 속삭였다. 태우 오빠도 제 편이니까요. 어머님이 깨어나시지 않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윤정숙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는 단지 감정만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차가운 이성도 있었다.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윤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강자에게 모든 증거를 기록할 것을 부탁했다. 그날 수연이 윤정숙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강자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수연은 중요한 서류들을 마치 아무렇지 않게 뒤지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강자는 그 장면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 이 서류가 여기 있었구나. 수연이 혼잣말을 하며 문서를 꺼내 촬영했다. 그가 몰래 찍어놓은 영상은 이제 증거의 한 조각이 되었다. 강자는 그 영상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수연의 본심이 드러났어. 이젠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태우의 행동까지 녹음해야 해. 강자는 윤정숙에게 확인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했어. 수연은 정말 생각보다 대담하더군. 강자는 윤정숙에게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윤정숙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었다. 자신이 겪어온 배신과 거짓 속에서 진실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윤정숙의 방역이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윤정숙은 이제 그녀의 가족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배신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태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떠나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윤정숙을 걱정한다고 말해도 실제로 그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곳에 있었다. 수연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며 자신의 야망을 키워갔다. 윤정숙의 의식불명 상태는 그들에게 완벽한 기회였고 태우는 이를 놓칠 수 없었다. 어머님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건 내 차지가 될 거야. 태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수연과 함께 회사의 주요 지분과 재산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수연은 태우에게 계속해서 지지와 확신을 보냈고 그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태우는 이제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머님이 다시 깨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 태우가 수연에게 말했다. 그래서 빨리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장 해야죠. 당신이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태우는 조금 불안해하며 말했다. 이렇게 쉽게 될까? 수연은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이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재산을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태우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든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순간 윤정숙은 이미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연극 속에서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다. 정태우,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윤정숙은 침대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간 쌓아온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억누르며
강자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제 그녀의 차례가 왔다. 강자는 태우와 수연의 대화에서 모든 것을 들었고 그 증거를 철저히 기록해 두었다. 강자는 윤정숙에게 말했다. 정태우도 이제 명백한 배신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계획을 실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윤정숙은 고요히 앉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젠 더 이상 희망을 둘 수 없다. 강자는 녹음기를 꺼내들며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을 공개할 때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폭로할 때가 왔어요. 그날 밤 윤정숙은 강자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강자에게 털어놓았다. 강자는 윤정숙의 오랜 동지이자 믿을 수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윤정숙은 강자에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태우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수연도 정말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했으니 처음부터 모든 걸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게 너무 상처였어. 아들이란 존재가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할 줄이야. 강자는 차분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당신이 느낀 배신감, 그 고통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 그들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우리가 지켜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거야. 결국 그들의 계획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 윤정숙은 강자의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끝이구나. 그들이 감춰왔던 진짜 얼굴이 드러날 때가 왔다. 윤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강자는 윤정숙의 복수 계획을 완벽히 실행하기 위해 녹음된 증거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그들은 수연과 태우의 대화, 그리고 수연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기록해 두었다. 강자는 자신이 다가올 법적 절차에 대비해 증거를 모아두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의 복수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해. 강자가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정에서 그들을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들이 자초한 일들이 이제 모두 드러날 거야.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모든 걸 기록해두고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해. 하지만 나도 그들에게 감정적인 복수는 하지 않겠어. 내가 원하는 건 그들이 반성하고 진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그날 밤 강자는 윤정숙의 모든 계획을 정리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법적인 절차와 가족들의 배신을 폭로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연극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수연은 지난 며칠간 윤정숙의 방을 방문할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윤정숙의 침대 곁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분위기와 강자의 눈빛에 점점 더 압박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어머님, 오늘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수연은 윤정숙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점차 무너져 갔다. 어머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게 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 속에 감춰진 불안이 엿보였다. 수연은 처음에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숙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믿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는 것 같았다. 수연은 윤정숙의 의식불명 상태가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까봐 두려워졌다. 그날 아침 수연은
윤정숙의 방에 들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며 침대에 놓인 보석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어머님,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다 제 것이 될 거예요. 수연은 목소리 속에 자신감이 묻어나도록 말했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점차 커지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정숙은 그 모든 순간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수연의 불안한 눈빛과 행동이 점차 드러나는 걸 느끼며 그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수연의 변화가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낼 것이다. 윤정숙은 강자에게 말했다. 수연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그녀가 점점 불안해하는 게 느껴져. 이제 그걸 파악해야 해. 강자는 윤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 이제 그 불안이 그녀의 실수를 만들게 될 거야. 그렇게 수연은 점점 더 자신을 추스르기 힘들어했고 윤정숙은 그 변화 속에서 그녀의 계획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태우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점차 그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다. 하루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 태우는 수연과 함께 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수연은 그동안 여러 번 태우를 안심시키며 그가 걱정하지 않도록 했지만 태우는 점차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오늘 어머님 상태는 어땠어? 태우가 물었다. 아직 변함없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지. 의사들도 말했잖아요. 이제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태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어머니가 깨어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 깨어날 수도 있는 걸까? 태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떠올렸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지겠지? 수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태우의 고민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고 있었다. 이제 오빠가 모든 걸 이끌어야 해요.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계획이 복잡해지니까요. 태우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멍하니 음식을 씹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얽히며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말대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의 동요가 마음을 자주 흔들었다. 수연, 이거 괜찮을까? 태우가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여도 괜찮을까? 어머니가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게 내 손에 있을 거지만 수연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우리는 잘 준비해 왔어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어머님이 깨어난다면 우리는 모든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러나 태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 선택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진짜 깨어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결단력은 점차 약해져 갔다. 수연의 말처럼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강자는 윤정숙의 복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연과 태우의 행동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었다. 윤정숙은 강자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강자는 매일 밤마다 녹음기와 카메라로 수연과 태우의 대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행위를 몰래 기록했다. 오늘도 수연이 중요한 서류들을 촬영했어요. 강자가 윤정숙에게 말했다. 그녀는 서재에서 문서를 뒤지며 중요한 기밀 사항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윤정숙은 강자의 말에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모든 걸 기록해두고 있어야 해. 우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 이 증거들이 중요할 거야. 강자는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추적하면서도 수연의 점점 더 대담해지는 모습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날 수연은 다시 윤정숙의 방에 들어갔고 그 방에서 조심스럽게 윤정숙의 개인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강자는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님, 이 반지 정말 예쁘네요. 수연은 윤정숙의 결혼 반지를 손에 쥐고 말했다. 제가 잠시 보관해도 될까요? 강자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수연은 윤정숙의 물건을 하나씩 탐색하며 자신의 계획이 확실히 실행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이미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강자는 그의 카메라를 숨기고 그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손에 쥐었다. 이제 수연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그녀의 본성이 드러날 시간도 멀지 않았다. 강자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윤정숙은 차분히 강자의 설명을 들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점차 실수하게 될 거야. 내가 끝까지 지켜본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연과 태우의 본심을 완벽하게 기록해야만 나중에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윤정숙은 고요히 생각에 잠겼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 모든 불행한 계획을 마침내 끝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수연과 태우는 윤정숙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 법적 절차를 서둘러 밟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사를 장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태우는 수연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준비해야 해. 어머니가 깨어나면 다시 모든 일이 꼬일 테니까 지금 당장 회사 지분을 우리가 차지할 방법을 찾아야 해. 수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 이미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법적 절차는 우리가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를 장악할 준비를 하면서도 윤정숙이 깨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이차 수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태우와 함께 회사 내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나중에 법정에서 승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윤정숙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자와 함께 수연과 태우의 계획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고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 강자는 윤정숙에게 말했다. 이제 그들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연과 태우는 거의 모든 걸 정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내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방역할 수 있을까? 강자는 윤정숙이 이미 마음속으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증거를 확실히 정리하고 그들이 계획한 것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법적 절차를 계획대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야. 그들이 날 속였다는 사실을 폭로할 때가 오면 그때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들의 대화가 계속되던 중 윤정숙은 수영과 태우의 계획을 더욱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다음 단계를 예상하고 한 발 앞서서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하는 것. 그들이 아무리 잘 계획해도 내가 준비해 놓은 증거와 사실들은 피할 수 없을 거야. 윤정숙은 수영과 태우가 준비한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법적 절차와 기밀 문서들은 이미 강자에 의해 모두 기록되었고, 이제 윤정숙은 이 복수를 완벽하게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윤정숙이 말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어. 이제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시간이야. 강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그들의 숨겨온 욕망이 드러날 때입니다. 수연이와 태우는 자신들이 다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실수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어머님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모른 채 계속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윤정숙은 깊은 숨을 쉬었다. 그들이 정말로 내의 배신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야? 내 아들까지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니가 아니라 차가운 복수를 준비한 여왕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윤정숙은 자신이 준비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정리하고 강자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법정에서 그들에게 직접 복수할 시간이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뒤집을 거야. 그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나는 너무나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들은 깊은 밤까지 증거들을 정리했다. 윤정숙은 수연과 태우가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음모를 모두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윤정숙은 자신의 모습을 준비하며 냉철하게 말했다. 오늘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이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을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강자는 윤정숙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뿐입니다. 그날 오후 라비오스티 라보데그룹 본사의 22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사회 구성원들과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윤정숙 회장이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에 당황한 상태였다. 몇 주 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정숙이 회복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다고요? 김 전무가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다.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자가 침착하게 답했다. 잠시 후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후 2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정숙이 등장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강렬하고 과거와 다름없는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달라 보였다.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숙은 차분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아직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회장님, 건강이 회복되신 건가요?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강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만 제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알려진 동안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숨을 죽이고 윤정숙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제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믿고 있었던 동안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았습니다. 그 일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자가 프로젝터를 켰다. 대형 스크린에 기밀 문서라는 제목이 떠오르자 이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올라가며 수연이 윤정숙의 개인 서류들을 촬영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건 수연이의 행동입니다. 윤정숙은 차갑게 말했다. 내 금고와 서재를 뒤지며 중요한 기밀 서류들까지 촬영한 모습입니다. 회의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로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수영과 태우가 나눈 대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었고 윤정숙의 유언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입니다. 윤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의 유언장도 이미 준비했어요. 물론 제가 대신 쓴 거지만요. 회의실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제 윤정숙은 자신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다. 수연이 윤정숙을 죽이려 했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건 바로 살인 미수입니다. 윤정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저를 죽이려고 한 현장입니다. 박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김전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셨다는 건가요? 네,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강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윤정숙은 강자의 지시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제 몇 가지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윤정숙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정태우 상무는 즉시 해임됩니다. 모든 지분도 회수합니다. 둘째, 이강자 씨는 정식 부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을 함께 맡아주실 겁니다. 셋째, 제 개인 재산은 모두 회사 발전과 사회 환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제 윤정숙의 결정은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윤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부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정숙은 다시 회장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강자가 들어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정숙. 고마워. 윤정숙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이제 정말 끝났을까?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강자가 말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넘어갔어요. 윤정숙은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수연과 태우의 음모를 법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들의 속내는 그녀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윤정숙은 강자와 함께
이사회에서의 발표 후에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 미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결국 내가 찾고자 했던 건 무엇일까? 윤정숙은 혼잣말을 했다. 복수? 아니면 정의? 아니면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자는 윤정숙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가 말없이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다가가자 윤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큰 실망을 느껴서 모두에게 똑같은 배신을 느꼈다. 태우에게, 수연에게, 나를 속이고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들. 그런데 결국 내가 가장 배신감을 느낀 건 내 자신이었다. 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진짜 배신자는 종종 자기 자신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많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윤정숙은 잠시 멈칫한 후 자신의 결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가족일 거야. 진짜 가족. 그게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강자. 너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지. 강자는 윤정숙의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진정한 가족은 피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람들이죠. 어머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윤정숙은 강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내가 알았어. 진정한 가족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싸우고 아프고 기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너와 같은 진정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윤정숙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찾았는지 명확히 깨달았다. 수연과 태우가 보여준 배신과 거짓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윤정숙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어. 이번에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길을 걸어갈 거야. 강자는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시다. 윤정숙은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배신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달이 지나 윤정숙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라보데 그룹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배신과 아픔을 새로운 동기부여로 삼았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윤정숙은 강자와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상처는 이제 과거로 두고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에 집중하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뿐이다. 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젠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숙은 회의실 창밖으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에는 내가 너무 많이 희생했나? 아니, 이건 선택이었어. 나는 이제 가족을 포함한 진정한 동료들과 함께 가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 옆에 있음을 믿는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윤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와 태우는 이제 별개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윤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윤정숙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수연, 네가 후회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후회한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 않잖아? 중요한 건 그 후회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서려면 시간이 걸릴 거지만 후회는 진심이에요. 윤정숙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 했다.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네가 진정으로 후회했다면 그 후회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라. 나는 네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기회는 네가 스스로 만들어야 해. 가족이란 우리가 서로 함께 지지하고 성장하는 거니까. 이젠 내가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길을 가겠다. 그날 오후 윤정숙은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다. 회사는 다시 활성화되고 그녀는 진정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회사를 재건해 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배신이나 아픔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몇 주 후 윤정숙은 작은 카페에서 태우를 만났다. 태우는 예전과는 달리 많이 야위어 보였고 그 얼굴에는 후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심이 담긴 후회와 반성의 눈빛이 있었다. 어머님,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능했는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도요. 윤정숙은 그의 변화를 보며 마음속으로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태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지만 이제 네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돌아올 수는 없지만 네가 진정으로 성장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지지할 것이다. 태우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네, 어머님. 이제 정말 스스로 일어설 거예요. 다시는 어머님께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윤정숙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시작이야. 나도 너의 길을 응원할게. 윤정숙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는 법.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때 만들어진다. 그날 밤 윤정숙은 저택의 정원에서 차 한 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며 그가 새로 시작한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길고 고통스러운 염극은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고 그녀는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